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저렴한 비용에 장 보는 식자재로 먹는 그런 재료들로만 식단을 꾸몄어요. 여러분, 이 양이 적어 보입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꼭 소스는 정말 안 가리고 뿌려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태국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두 번째 이야기, 식단과 식습관입니다. 다이어트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식단과 식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음식들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음식을 먹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했어요.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식단을 먼저 바꾸고 식이요법부터 시작을 해야만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 먼저 저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근 20년 가까이를 아침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요, 대체적으로 빠르면 12시에서 1시 사이. 딱 맞죠? 점심시간에. 그리고 늦으면 2, 3시에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밤 10시, 11시에 거의 먹고 취침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는 새벽에 편집하면서 새벽 1, 2시에 먹는 게 저녁 식사 세 번째 끼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먹는 음식이 거의 탄수화물이랑 식생활도 일정치가 않고 밤 10시, 11시에 먹는 게 저녁이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될 시간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을 봐도 태국도 한국처럼 쌀이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음식에 쌀 위에 고기덮밥, 쌀 위에 뭐 야채덮밥, 뭐 쌀밥 위에 뭐 쌀밥과 시푸드 다 이런 식이고, 쌀국수도 쌀로 만든 면, 뭐 빵, 그냥 우리나라랑 먹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인 거예요. 탄수화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식단을 바꾸고 식습관도 바꾸자라는 생각에 아예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는요, 아침은 어차피 안 먹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안 먹어버려서. 해서 점심 저녁을 먹는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사이에 먹습니다. 물론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먹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런데 12시 1시 사이, 혹은 12시 반에서 1시, 저도 1시 반 사이 이렇게 뭐 일어나고 씻고 바로 먹습니다. 단백질을. 그리고 저녁은 운동 끝나고 오면 6시 반이에요. 그러면 30분, 2, 30분 정도 쉬고 물 마시고 쉬고 있다가 7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벽 1, 2시에 배고플 때 처음에는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고구마, 큰 거 말고 작은 거 반쪽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밤에 야식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유지되면서 집에서는요, 항상 뭐 신라면, 뭐 매운 불당면, 짜장라면 이런 게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걸 끓여 먹었지만 그 야식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라면보다는 삶은 계란과 고구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단은 단백질 식단으로 바꿨어요. 제가 단백질 식재료를 사는 장 보는 영상을 같이 올릴 거예요. 거길 보시면 제가 고르는 식자재가 뭐냐면 닭가슴살, 그리고 브로콜리, 팽이버섯,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딱 4가지만, 계란까지 5가지만 삽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사질 않았어요. 사지도 않고 그냥 이 5가지로 거의 근 2달 가까이를 먹었습니다. 물리냐고요? 절대 안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었냐? 저는 요리를 할 때도요, 뭐 올리브유가 다이어트에 좋아요,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저렴할 수도 있지만 태국은 올리브유가 작은 병 하나도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 넘어가요. 10,000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할 때도요, 여기도 인스턴트 비싼 음식들, 다이어트 뭐 파는 이런 것들 회사에서 만들어서 주는 그런 것들 있어요. 비싸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저렴한 비용에 장 보는 식자재로 먹는 그런 재료들로만 식단을 꾸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먹기 편합니다. 요리는 그냥 이 닭가슴살 장 보는 영상을 보면요, 약간 두꺼워요, 닭가슴살이. 그러면 이거요 굽잖아요. 그러면 먹기 뻑뻑해요. 식감이 너무 안 좋아요, 뻑뻑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리했냐면, 닭가슴살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반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세로 가로로. 그러면 얇아져요. 얇아지면 요거를 흰자에다가 적셔요. 그리고 같이 굽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닭가슴살이 너무 뻑뻑하게 구워지는 것보다도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생선가스 식감과 돼지고기 군 식감 중간 정도 식감이기 때문에 뻑뻑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흰자에다 적시면요, 이 씹을 때 굉장히 괜찮아요.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계란 흰자에다가 적셔놓고 구라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계란 흰자에 딱딱딱 적셔서 걷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흰자 노란자를 걸러내서 흰자에다가 닭가슴살, 반 자른 닭가슴살을 적셔서 그냥 구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유를 그냥 썼어요. 올리브유가 아니라. 굳이 뭐 내 살 하나 빼는데 비싼 올리브유 나 혼자 먹기 위해서 비싼 걸 사느니 가족과 저희 집사람과 함께 먹는 식용유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구워요. 구우면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제 요리 방법은 딱 이거예요. 그냥 제가 요리해서 먹으면 항상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가끔 보기 싫잖아요. 해주고 싶고. 그랬을 때 요리는 전혀 달라요. 이 사진 보십시오. 같은 팽이버섯과 닭가슴살과 야채를 올리는데 비주얼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요거는 면이 아니라 팽이버섯을 면처럼 해가지고 삶은 계란 2개를 반씩 나눠서 그릇에 올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가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국물이 너무 생각날 때. 근데 그럴 때는 한국 사람 뭐예요? 라면을 그냥 끓여 먹잖아요, 국물 생각날 때. 저는 그때 샤브샤브를 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뭐냐면 MK 숙기 샤브샤브 숙기, 얇은 맑은 국물이에요. 우동 국물처럼 이걸 넣으면은. 좀 진하게 하려면 간장을 타는데, 이 국물만 넣어서 끓이면요, 약간 우동 국물처럼 맑은 국물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유부랑 야채랑 닭가슴살만 살짝 해서, 너무 국물이 먹고 싶을 땐 적셔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도 이제 이게 소스가 들어가는 국물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약간 한번 이 음식들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양을 보세요. 여러분, 이 양이 적어 보입니까? 절대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는 닭가슴살 다이어트 영상 보면은 100g만 드세요. 100g에 몇 칼로리 계산하고요, 다이어트 못해요. 우리나라 어플 찾으면 칼로리까지 계산해주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식마다 칼로리 입력해놓고 뭐 입력하고 이렇게는 저는 진짜 못해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방법은 영상에서 보고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나는 하기는 싫다. 그냥 내가 먹을 만큼 내가 편하게 양을 나중에 줄이더라도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물론 빠지는 속도가 늦더라도 그냥 양만큼은 챙겨 먹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와이프가 차려주면 야채도 이렇게 풍부해요. 근데 제가 차리면 야채도 거의 안 넣어요. 요 근래에는 이제 넣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은 야채도 없이 그냥 계란이랑 닭가슴살만 적셔서 걷어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질리잖아요, 이 2가지만 먹으면. 그런데 저는 이 음식을 먹을 때 꼭 소스는 정말 안 가리고 뿌려 먹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살찌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칠리 소스도 뿌려 먹고요. 칠리 소스 다 떨어질 때는 케첩도 뿌려 먹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본 소스 있어요. 약간 달달하면서 시큼한
그 오이로 된 소스가 있어요. 일본 제품인데 예전에 와이프가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뿌렸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거 뿌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칼로리가 높던 뭐 하던 저는 소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물리지 않으려면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닭고기는 닭가슴살은 생고기잖아요. 생고기 그냥 기름 뿌리고 굽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겉들이는 맛이 소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소스까지 안 뿌리고 소금만 쳐 먹으면 물릴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먹겠죠. 며칠은. 그런데 소스에 따라 저는 맛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닭가슴살 스테이크처럼 기름에 구우면요. 이게 그렇게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분은 이것도 뭐 물에 삶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식용유 그냥 넣고 닭가슴살 맛을 낼 때는 소스를 뿌려 먹고, 근데 소스를 엄청 많이 뿌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닭가슴살 그냥 오리지널 고기 맛에 그 소스의 맛을 약간 들 정도에 이렇게 발라서 먹을 정도 이렇게 소스를 항상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단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주문으로 뭐 온갖 닭가슴살에 다 바베큐에 다이어트에 좋은 건 다 시켜드릴 수 있어요. 건강 보조식품. 태국은 거의 없어요. 태국은 그렇게 다이어트 식품을 올 인터넷으로 팔고 이런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인터넷에서 한 건 이 음료입니다. 이게 두유거든요, 두유. 태국어시로 써있지만 프로틴 두유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생이 먹는다고 해서 사서 먹었는데 오리지널 두유가 아니에요, 두유가. 달아. 이것도 오리지널 두유면 당도가 빠져야 되는데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보니까 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야식을 끊었을 때 요거 한 팩으로 대처를 다 했었습니다. 아무튼 음식은 이렇게 너무 못 먹지 않을 음식을 만들어 먹진 않았어요. 무조건 다이어트 빼야지 생각으로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억지로 먹진 않았어요. 양도 처음에는 단백질로 바꾼 대신에 양은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동 안 하고도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야식을 먹던 삶은 계란과 고구마를 먹던 끄는 계기가 뭐냐면 제가 남들보다 정체기가 빨리 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정체기가 와버린 거예요. 소위 어떤 분은 그건 정체기도 아니야. 왜? 너는 뭐 6kg 빠진 게 수분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주변에. 그렇죠. 초고도 비만 105kg짜리가 6kg 빠졌는데 그런 사람은 6kg 빠졌으면 다이어트해서 지방 빠졌다고 안 해요. 수분이 빠진 거라고 얘기하지. 저도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몸무게가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던 삶은 계란과 고구마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한 6일 정도 일주일 되니까요. 사실은 그때는 또 야식도 그렇게 많이 처음에는 그냥 먹던 습관이 있어서 계속 먹었는데 일주일 뒤에 야식을 안 먹어야지 했을 때는요. 바로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단백식단으로 바꾼 지 일주일이 돼버리니까 조금씩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매일 먹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한 4일 정도까지는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삶은 계란, 고구마를. 그런데 5일 차부터는 삶은 계란도 하나 먹고 고구마는 그대로 반 개 먹고 뭐 삶은 계란 하나가 또 계란 하나가 또 양이 줄인 거였어요. 어차피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 대처를 한 게 두유. 프로틴 두유 이거였습니다. 요걸로 대처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한 번 사고 다시 두 번째 온라인으로 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개가 대처한 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 파는 오리지널 콩 두유입니다. 태국 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콩 두유를 갈아서 팔아요. 콩 두유를, 진짜 콩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시럽을 넣어요. 그럼 이게 달달한 두유가 되는 거예요. 로컬로 진짜 갈아서 파는 봉지에 넣어주는 이런 두유가 있어요. 이거를 와이프가 한 다섯 여섯 봉지씩 사와요.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러면 저는 이제 컵에 따라서 렌즈에 데웁니다. 이 영상처럼 데워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콩 맛이야. 아무것도 안 나요. 맛은 없어요. 응? 근데 이거를
근데 나중에는 야식 대신에 요거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야식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요, 점심, 저녁밖에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2시에 또 첫 끼를 먹습니다. 그러면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16시간 공복 시간을 가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14시간 이상 먹질 않고 그 먹는 시간에는 편하게 먹고.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야식을 끊어버리니까 7시에 저녁, 7, 8시에 저녁을 먹으면 15시간, 6시간은 그 다음날 먹을 때까지 간헐적 단식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되냐면 저녁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안 먹고 그냥 바나나 하나 먹고 자요, 그냥. 바나나 하나 먹고 그냥 잡니다. 그러면 사실은 배가 안 고파요, 지금은.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위가 많이 먹으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일주일이면 위도 사실은 소식을 하기 시작하면 줄어든대요. 저는 그런데 지금 50일 다이어트 동안에 소식을 약간 줄여서 먹는 건 한 20일 됐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한 거는 거의 한 30일 넘어요. 야식을 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제가 원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못했어요. 처음에는 못했기 때문에 삶은 계란 2개랑 고구마 반 개를 먹은 거예요. 나중에 차츰차츰 운동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밤에 안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 편하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영상, 식단을 만들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의 식단을 유지하면서 식습관과 식단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지금 끝난 지가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정확한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운동을 안 한 건 지금 3일차예요. 3일차. 일부러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끝나면 다들 어떻습니까? 요요가 오잖아요. 요요가. 그쵸? 요요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다이어트 끝나고 운동 안 한 지도 4일 됐지만 다이어트 끝난 지는 5일, 6일 정도 됐는데 지금 운동 안 하고 식단을 다시 예전에 먹던 탄수화물을 조금씩 섞어서 먹고 바꿔가고 있어요. 대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점심에는 내가 쌀밥을 먹는 대신에 저녁에는 그래도 닭가슴살을 저는 물리진 않았으니까 그거 먹자. 혹은 샐러드, 혹은 바나나나 뭐 이렇게 과일류 이걸로 먹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요요가 오지 않게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운동은 당분간은 안 할 생각이에요. 운동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운동을 뚝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다리 같은 데 찌뿌둥해요. 지금 막 50일밖에 안 됐지만 일부러 요요나 이런 거를 테스트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빼고 나서 갑자기 또 요요나 오거나 막 폭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제가 가만히 제 몸 상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식단과 식생활 습관은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바꾸지 말고요,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본인이 한 달이 뭡니까? 20일만 지나도요, 먹는 양이 줄어 있고요, 단백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꼭 자기가 단백질식 음식만 먹어야겠다라는 의지는 사실은 필요해요. 오늘 두 번째 얘기, 식단과 식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05kg라는 체중에 달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파워워킹 빨리 걷는 거를 뭐 2-3시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체중 감량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붙습니다. 꼭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